전체 연간 글로벌 성장은 26.7% 성장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역성장이 맞는 거냐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고, 다소 좀 기획사들마다 이제 보유지들이 있었긴 하지만 이민수의 경제토크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엔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엔터는 와, 이리 박살이 나는 거예요. 이제 기대감이 있었고, 그죠? 하이브 다 올라오지 못했는데 네네. 하이브 정도가 회복하면서 쫙 있었던 타이밍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와장창해가지고 뭔가 싶어요. 네. 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앨범 초동 판매라고 하는 네네. 게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야기되는 게 스트레이키즈나 그 다음에 에스파 관련된 초동 판매가 좀 둔화됐다. 뭐 이런 이슈가 좀 있었지만, 근데 전체 수출 금액이라는 걸 보면 상당히 뭐 괜찮았기 때문에 특정 뭐 앨범 그룹에 대한 이슈가 아닐까 해서 이제 좀 반등을 사실 줬었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는 듯 했는데 작년 11월이더라고요. 중국에서 맞습니다. 공동구매 줄어든다고 그러고 한번 급락한 적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회복을 했다가 그죠? 네, 맞습니다. 또 다시 그런 문제가 나오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그러면서 조금 회복하는 듯 하더니 이제 최근에 갑자기 이제 불고 나오신 게 JYP 엔터 같은 경우에 대표 걸그룹은 있지라는 그룹이 있죠. 이게 미니 8집입니다. 본투비 같은 경우가 발매 첫 주 이제 초동이 이제 31만 8천 장 정도가 팔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 판매량이 이 초동이 82만 장 정도였기 때문에 완전히 좀 무너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슈가 사실 불거진 거죠. 그래서 기존에 에스파 등을 포함한 일부 이슈가 좀 있었는데 몇 개 그룹이 또 비슷한 뭐 어떤 숫자가 나오면서 이게 그러면 작년에 너무 이제 좋았고 피크가 좀 뭐 보인 거 아니냐 이런 데 대한 뭐 의구심이 좀 있는 겁니다. 좀 이제 자세히 보면 초동 판매 감소가 아무튼 있지를 이제 본다면 80만에서 32만으로 빠졌고요. 총 판매는 120만 장을 전작을 팔았는데 이번에는 한 80만 장 플러스 알파 정도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악재 중첩을 좀 감안해도 팬덤에 대한 역성장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시장은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엠믹스라는 또 그룹이 있어요. JYP에. 이 엠믹스도 이제 새롭게 아마 또 이제 관련된 부분들 새 신보를 또 오픈을 하는데 뭐 이런 것들 좀 이어지면서 과연 이제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빠진 게 맞느냐 아니면은 뭐 이런 추세가 역성장이 나오면서 올해는 좀 주가가 조정을 받을 것인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앨범 판매라는 게 이제 거기도 이제 전 세계 물량인 거죠. 중국 물량 이런 것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 영향이 있긴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JYP 엔터가 최근에 뭐 이번 주 들어서 뭐 이틀간 뭐 엄청나게 급락을 하고 뭐 오늘 주가가 좀 시장이 많이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JYP가 오늘 돌리는 것 같다가 빠지거든요. 조금 돌리는데 약하고요. 그렇죠. 약하긴 합니다만. 올 들어서 보면 한 15% 20% 빠졌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게 좀 재밌는 그 관련된 코멘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NH투자증권에서 이 코멘트를 했는데 리포트로 쓴 건 아니고요. 이 장중에 그 해당 애널리스트가 이제 이런 어떤 기획사들 관련해서 이제 실제로 본인이 이제 사실 파악에 좀 들어가면서 사실을 확인하고 이렇게 저희들 쪽에 좀 전달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 좀 있어서 이와 같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이 NH투자증권의 이제 담당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최근에 이제 JYP 급락 관련해서 좀 코멘트를 하는데 현재 노이즈는 두 가지로 이제 분석이 된다고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있지 초동 판매량 급락과 두 번째로는 엠믹스의 지난 초동 판매량이 다소 좀 부풀리기 의혹이 좀 또 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JYP는 완전히 악재죠. 두 그룹이 다 JYP 엔터의 그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세 내용에 앞서 가지고 좀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게 최근에 많은 뭐 SNS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헌터 차트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초동 판매 데이터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헌터 차트는 우리가 소위 말하면 셀아웃이라고 하면서 이게 소매점 판매 기준입니다. 헌터 차트는 소매점 판매, 셀아웃으로 이야기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획사가 도매상으로 실제 출하하는 물량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매상 출하로 셀인이라고 불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는 서클 차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헌터 차트와 서클 차트가 좀 다르게 구분이 되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헌터 차트는 소매점 판매 그리고 서클 차트는 도매상 출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획사의 분기 실적의 데이터로서 써지는 데이터는 실적을 좌우하는 데이터는 헌터 차트가 아니라 서클 차트 데이터입니다. 근데 최근에 초동이 무너진 쪽의 데이터는 헌터 차트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약간 먼저 저희들이 좀 기본적인 어떤
분석 툴을 좀 잡아줘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이제 발매된 초동 이제 있지의 판매량 급락은 아마 한터 차트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기획사에 반영이 되는 서클 차트 데이터가 아니고 소매상 판매 관련된 한터 차트 관련된 기준으로 전작이 80만 장에서 30만 장 정도로 이제 빠진 걸로 겪어지는데, 근데 해당 애널리스트가 뭐 JYP 쪽에 이제 확인을 해본 결과 도매상 출하로 보이는 데이터로 본다면 직전과 유사하게 80만 장 정도가 나갔다고 확인을 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우리가 이거는 좀 들여다봐야 되겠는데 왜 그렇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이게 보여지는데요. 조금 이제 설명을 덧붙이면 해당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난 8월에 각 기획사마다 공정위가 음반 판매량 관련 4개사를 아마 방문을 했다고. 맞아요. 뭐 조사인가 뭐 방문한 적 있어요. 네네. 그때 이후에 무언가 기획사들이 좀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좀 바뀌었다는 입장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즉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셀아웃이라 그래가지고 셀아웃이 결국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한터 차트잖아요. 소매상 판매. 이 소매상 판매 부분들을 좀 이게 미리 끌어잡는 행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매출이나 어떤 출하를 좀 물량을 미리 끌어잡는 행위를 좀 덜 한다고나 할까? 이런 쪽에 아마 좀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무슨 뜻이냐라고 이제 조금 더 풀어 말씀을 드리면 셀아웃, 그러니까 소매상 그 물량을 끌어잡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이전까지 초동 기간으로 잡힌 물량 중에는 전체 뭐 다 팔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어떤 식이었냐면 소매 쪽으로 나간 것은 일부 물량이 실제로는 소매점 판매가 완료되지 않은 물량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럼 왜 그 물량을 팔렸다고 잡느냐, 초동으로 잡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나갔을 때 어차피 초동 기간 이후에는 어떤 게 진행되냐면 팬미팅, 그다음에 팬사인회 뭐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존의 소매상으로 나가는 한터 차트에 잡혔던 소매상 물량들이 다 소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냥 잡아놓고 이제 그 물량이 이제 초동으로 나갔다라고 이제 평가를 한터 차트 관련 데이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아직까지 소화가 안 됐는데 끌어안고 있는 유통사가 끌어안고 있는 물량이잖아요. 그 물량을 이제 다 팔렸다고 가정해서 미리 판매 완료로 보고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유통사에서 끌어안는 물건이 꽤 많았던 걸로 보이고 팬미팅이나 팬사인을 통해서 이걸 소화시켰다 봅니다. 근데 일부 아티스트의 뭐 사례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보면 해당 물량을 소화시키려 해보니까 팬미팅, 팬사인에 뭐 포카, 럭키드로우 행사까지 해서 이걸 소화시키는 데만 행사가 80회에서 90회 정도를 돈대요. 그러니까 아티스트 입장에서 너무 스케줄이 좀 너무 빡빡하게 힘들고, 그다음에 공정위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것 같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의 입장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은 무리하게 소매점 판매부터 여러 가지 초동 기록을 막 만들려고, 한터 차트 쪽에 어떤 부분들을 만들려고 막 밀어내서 물량을 이제 찍어내고 그 부분을 한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도매상 출하 쪽으로 돌리면서 실제 판매 쪽으로 돌리면서 소화하게끔 그런 경향으로 좀 바뀌었다. 그래서 소매점 쪽의 판매 물량도 과거보다는 상당히 물량을 줄여서 좀 내는 경향으로 바뀌었다고 하다 보니까 아까 한터 차트의 소매 물량은 확연하게 확 줄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실제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서클 차트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매상 출하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 기준, 지금 녹화 기준 수요일인데요. 뭐 이번 주 초에 이제 있지 이야기가 일단 있었기 때문에 아마 목요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서클 차트 관련된 물량이 이제 발표가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JYP를 통해서는 초동이 80만 장 정도 나간 걸로 확인했다라고 해당 애널리스트가 이제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서클 차트가 나오면 아마 그에 준하는 물량이 나갔다는 걸로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초동으로 봤던 한터 차트의 데이터에 대한 약간의 왜곡된 현상들이 조금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실제 만약에 서클 차트 쪽에서 아마 물건 나간 것들이 크게 문제 없이 지난 전작과 비슷하게 물건이 나갔다고 보인다면 뭐 그렇다면 사실은 낙폭이 그렇게 커질 이유는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뭐 말도 안 되게 빠졌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한터 차트 데이터를 가지고 초동 물량이 빠졌다라고 이렇게 해서 주가를 뭐 만약에 낙폭이 너무 크게 밀어냈다고 본다면 다소 좀 서클 차트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뭐 그쪽이 뭐 예를 들어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기획사가 일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쪽에서 충분한 물량이 나간 걸로 확인이 된다면 주가는 사실 빠질 이유가 없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등의 실마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 음반의 수출 통계 확정치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국 음반의 감소 요인이 상당히 좀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별로 보면 작년 한 6월 정도부터 굉장히 좀 안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9월, 10월까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중국의 수출 지표를 쳐다보니까 11월, 12월이 완전히 회복을 다 했습니다. 12월은 아마 월간 작년 기준 월간 최고치에 준하는 수준까지 올라온 걸로 보이거든요. 중국 지표가 음반 수출 중국 지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일부 회복이 들어갔고 중국 쪽의 음반 수출이요. 그리고 12월에 완전 정상화됐고 중국 음반 회복이 결국은 센티먼트 회복 트리거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화장품도 마찬가지지만 일본과 미국과 같은 고가 제품이 나가는 고단가 지역 쪽으로 고성장을 이제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작년 연간 음반 수출 통계 확정치로는 연간 26.7% 성장한 것으로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지표가 상당히 견조하게 나온 거죠. 그래서 수출 통계가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지역별로 본다면 일본이 41.8% 성장했고요. 북미가 69.6% 고성장을 했고 중화권이 이제 다소 좀 중간에 주춤하면서 13.2%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화권이라는 것은 중국과 홍콩, 대만, 마카오, 싱가포르 다 합친 거고요. 뭐 이렇다 하더라도 전체 연간 글로벌 성장은 26.7% 성장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역성장이 맞는 거냐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고 다소 좀 기획사들마다 이제 블랙핑크 이슈도 있었고 약간 뭐 노이즈들이 있었긴 하지만 아마 올해는 신규 이제 IP, 신규 신인 아티스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 아티스트들이 제 몫을 해주고 신규 아티스트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뭐 베이비몬스터라든지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고요. 왓챠라든지 새로운 또 앨범을 내는 또 신규 신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팬덤이 확실히 빨리 뉴진스처럼 빨리 올라온다면 또 아마 많이 빠진 엔터주들도 아마 조금은 회복세로 다시 좀 접어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엔터주가 너무 JYP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사실 걱정이 있는데 아까 그 앨범 판매량 차트를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네. 네. 4분기 실적들 그래서 제일 뭐 실적들 지금 추정하는 거 보니까 제일 실적이 탄탄한 건 역시 하이브대요. 네, 하이브가 네. 뭐 앨범 판매뿐만 아니라 뭐 네. 활동 부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뭐 다른 어떤 자료를 보니까 유튜브 채널 관련된 수익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월간 뭐 어떤 채널은 뭐 몇 억이 아니라 뭐 십몇 억씩 월간 단위로 뭐 들어오는 채널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이브 같은 경우도 채널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유튜브 채널 수익도 상당히 음원을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감안한다면 뭐 여전히 뭐 K-팝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직은 그래도 꺾이기는 좀 너무 시기가 빠른 거 아니냐. 아직도 뭐 K-팝 아성을 무너뜨릴 만한 그리고 뭐 테일러 스위프트 정도 말고는 뭐 글로벌 아티스트가 눈에 띄는 뭐 그런 게 아티스트가 별로 없죠. 뭐 미국 현지에서는 뭐 테일러 스위프트 상당히 뭐 대단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다른 어떤 글로벌에서 K-팝 관련된 아티스트 외에 눈에 띄는 아티스트는 없다는 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K-팝이 그래도 좀 더 성장에 대한 구간이 있을 수 있고 뭐 공연이나 이런 것들도 많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하이브하고 JYP하고 그죠? 가장 탑픽이에요. 근데 JYP가 이제 많이 떨어져가지고 노이즈가 좀 생긴 거고요. SM 같은 경우는 또 좀 역시 그 그룹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게 남아 있고 그죠? 그렇죠. YG도 블랙핑크 단체 계약은 했다고 하나 알고 보니까 개인 계약은 안 했어, 그죠? 사실 YG가 제일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아티스트가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실제 뭐 대형 아티스트가 블랙핑크가 빠져버리니까 실제 남아있는 아티스트가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베이비몬스터가 좀 들어오면서 뭐 이슈를 좀 일으킬 수는 있겠지만은 뭐 블랙핑크와 맞먹는 초대형 뭐 지금 내부적인 어떤 그룹이 없다는 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YG 같은 경우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엔터 이야기. 뭐 엔터도 사실은 지금은 연초에 상당히 변동성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고 보면 그죠? 네. 지난 11월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제 기억으로 그날 하이브가 장중에 그 한 10% 빠졌을 거예요. 종가 보죠. 그때 한 9%인가는 기억하고 있고 종가로는 7.4%구나 그죠? 하이브 같은 주식이 그죠? 20조짜리가. 근데 그 지금은 이제 어렵지만 지나고 나면 사실 엔터주들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네. 뭐 어떻게 보면 연간 단위로 좀 많이 올랐다는 것도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연간으로 많이 오르면 한번 약간 뭐 매도 차익 실현이 강하게 한번 나올 때가 있거든요. 네. 뭐 역시 이제 뭐 그러면서 뭐 작년보다 올해가 좋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구간에서는 한번 많이 오른 구간에서는 다소 한번 그런 매물을 받을 수는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성장에 대한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 최근에 또 움직임을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변압기 같은 경우도 네. 뭐 미국에 관련된 변압기 지수가 좀 역대 또 신고가 또 뚫었거든요. 그래서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이 또 다시 조정 이후에 꿈틀거리면서 움직이는 모습도 보이니까 지표에 따라 뭐 지표가 여전히 살아 있다고 한다면 역시 낙폭 과대가 나온 이후에는 다시 재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고요. 네. 엔터는 뭐 주식을 떠나서라도 뭐 국내 컨텐츠 산업이 또 확장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 이와 더불어서 요즘에 웹툰사도 좀 눈에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뭐 컨텐츠 산업, 문화 산업이 뭐 글로벌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뻗어 나간다는 점은 상당히 뭐 응원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네. 해봅니다. 엔터주 이야기 박근영 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